자, 야구 잡설 댓글편. 오늘 이제 남자친구를 찾으러 나오신 우리 KT 팬. 상황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정윤선입니다. 어디 사시다고요? 네, 구로구 구디역 앞에 살고 있습니다. 윤서님, 윤서요. 네, 윤서님. 네. 알겠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라도 PD야. 제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약간 반 셀럽이 돼서 연애를 하겠습니다. 사심이 느껴지는 방송. 여기 야구 방송 이거 알고 나오신 거 맞나요? 여기 네. 맞잖아. 야구인 것 같다. 나는 솔로 같은 걸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는 솔로로 보는 나오셨네. 다 야구 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이제 야구 팬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야구 팬인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생각했을 때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버님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 집에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 말을 못 꺼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우승 유니폼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 본가에 있는데 차마 엄마한테 택배를 보내달라는 말을 못해서 급하게 구해서 마킹도 없는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유니폼은 몇 벌 갖고 계십니까? 4벌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여기도 많이 찾았구만. 근데 집에 이제 숨겨 놓다 보니까 이번에 추석에 들고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들고 오지 무슨 못해서 문익점도 아니고 유니폼을 고이고이 숨겨서 가져옵니까? 그러면 본인은 라이트한 팬입니까? 헤비한 저는 팬입니까? 굉장히 라이트한 팬입니다. 네, 삐빅 비정상입니다. 저는 아까 느꼈습니다. 김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치, 저는 그치. 라이트 사람 눈이 어디까지 커지나. 저는 굉장한 라이트 팬이고 네. 그럼 아직 그 KT를 응원하는지 집에서 모르는군요. 네, 야구를 모르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본인이 모르는 줄 알고. 내 딸이 KT를 원하다니 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힘들죠. 전 경상도에서 대학도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저는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디 팬 좋아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롯데겠지. 아니에요. NC? 그치,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 뭐. 대구인가? 두산? 아니에요. LG? 아니에요. 그러면 한 9번 해야겠네. 아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끝나냐면 팀이 더 남았나? 이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신생팀이었고 비인기 팀이다 보니까 없는데? 그러면 비인기 팀, 이거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KT가 그렇죠. 신생팀이라서 가장 속상할 때는 언제예요? 그냥 일반 야구 팬이 아닌 그냥 KT 팬이라서 가장 속상할 때. 관심이 적은 팀이라서. 뭐 앞에 NC 팬 PD님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죠. 뭐 쓰레기통 숫자보다 숫자보다 적다. 그건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이제 뭐 큰 상처가 됐나 보다. 진짜. 그때 뽑을 때도 KTN 뽑을 선수가 없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저희 그때 잠깐만. 고영표 선수가 이제 간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맞아요. 뭐 그 시절에. 뽑을 그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롯데 팬 사이에서 KT 팬이다 보니까 맞아요. 더블로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혹시 부모님이 수원 출신이셔? 온갖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10이라서 10이고 제가 간 첫 직관 경기에서 이대영 선수의 홈런을 직관했어요. 이대호 홈런을 맞다고요? 그리고 홍사 몇 개 쳐주? 9개요. 아직 그 탕수육 쿠폰 못 쳤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간 경기에서 김주일 단장님이 야구는 12팀이 1위 팀을 이길 수 있는 스포츠다. 명언이네. 우리는 10이지만 모른다. 아마 그때 1위 팀이랑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위 팀 하니까 12한테도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끊어야 된다고. 그렇지. 네, 어쨌든 네. 남자친구를 그렇습니다. 찾고 싶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네. 갖고 계신 네. 우리 KT 팬 모시고 댓글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는 몇 분 지났지? 이거 그냥 따로 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솔로 썸네일로.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님께서 저는 언제 은퇴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모 구단의 베테랑 투수를 정말 좋아하는 한 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투수를 정말 싫어합니다. 투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한 구 한 구를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좋아하면 이런가 봐. 맞아요. 타자는 타석에 서서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지만 투수는 마운드에 서서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홈런 맞고 막 세레모니 하면 미국에서 막 그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타자는 아무리 못해도 제로지만 투수는 아무리 잘해도 제로인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베테랑 투수의 숙명이죠. 내가 보는 그 선수의 공이 더 이상 제가 열광하던 그때의 공이 아닌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뼈 아프더군요. 한때는 정말 든든했던 그 선수가 얻어맞고 볼질하고 실점을 할 때면 이젠 화나기보다 이제 세월이 흘렀구나. 그 선수도 이제 마운드를 내려갈 때가 됐구나 착잡해집니다. 별은 언젠간 빛을 잃고 야구 선수는 언젠간 그라운드를 내려오겠지만 그 순간이 최대한 늦게 오길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야구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아가고 필승조였던 보직은 패전조가 됐지만 그래도 그 선수는 제게 영원한 에이스일 겁니다. 그라운드를 내려오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할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 선수를 포함한 모든 베테랑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이대호 선수는 정말 행복한 선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오승환 선수의 어떤 그 마지막이 어떨까도 약간 궁금하고. 네. 네, 오승환 선수 그저께 KT한테 또 알포드한테 또 홈런 맞긴 했잖아요. 최근에 좋았는데 내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하려다가 말았는데 왜 혼자 이렇게 단톡방에 누가 올렸더라고. 아 누구지? 누구였어? 누군 거야? 누굴까? 그런 거 보통 나 아니냐? 진짜. 누구지 싶으면 보통 김 작가님이죠. 오승환 선수는 내년까지도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최소한. 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팀의 베테랑 투수 뭐 누가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양현종 선수죠. 양현종이 최근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생각을 하잖아.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는 동갑이다 보니까 투수는 아니지만 김선빈 걔가 이제 야구를 항상 좋아하게 된 이유 172하고 이러니까 좋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166 이하. 나보다 작으면 다 좋아. 166이세요? 아 예. 그러면 강편은 좋아하니까 안 좋아합니까? 네? 강편은 좋아하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래서 나름 잘 챙겨주고 기억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빵알 타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랬는데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김선민을 개같이 깠잖아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너무 멋있는 플레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NC랑 경기 때 어제 노진혁이 번트 안타를 쳤어요. 근데 이제 류지혁이 또 개같이 송구해서 빠졌어. 근데 이제 거기서 투가비스 진루를 하는데 맞아. 김선빈이 백업을 백업 가서 가가지고. 딱 잡아낸 거야. 이게 던져가지고. 제가 사실 야구 보면서 절대로 뒷목 잡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백업 안 가고 기본 안 지키는 거. 최선 다하지 않는 건데 그 부분에서 역시 너무나 고마웠다. 내가 그렇게 개같이 깠지만 너무너무 다시 기본에 잘하는 플레이 보고 하지만 믿지 않겠다. 열심히 뛰다가 홈에서 죽는 것도 하나 나왔는데. 그런 거는 좀 뭐라 하지 않아요. 발이 굉장히 느려졌구나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김선민 선수 원래 발이 빨랐잖아요. 아 옛날에. 그럼요. 예전엔 샤프했지. 얼굴도 약간 잘생기고 햄 온 다음에 좀 느려졌지. 햄도 오고 이제 본인이 살을 찌웠더라고. 결혼해서 그런가. 롯데는 롯데 베테랑 투수가 누군지 지금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각해보면 베테랑 투수가 김명호. 진명호. 베테랑이긴 하지. 진명호 선수도 진짜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좋은 감독이 잘 기용해줬으면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롯데는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잘 된 겁니까? 아니, 잘 됐다고 하기엔 순위가 지금 그냥 세대 교체가 되고 아쉽지. 되고 있는 거지. 근데 롯데는 베테랑 투수하면 딱 먼저 떠오른 게 사실은 송승준 선수였는데 그렇지. 올해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좀 많이 저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진짜 베테랑 투수 딱 하니까 진짜 그러네. 할 말이 없어지네. 오히려 씁쓸하네. KT는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여긴 뭐 신생 구단이라. 그렇죠. 아니 그래도 다 데리고 와서 잘 했으니까. 유원상 선수가 떠오르긴 하는데. 유원상.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다고 해도 KT랑 팀에서 쌓은 경력보다는 기존 다 팀에서의 그 이미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김재훈 선수가 이제 나중에 김재훈은 그런 주번이라든가 뭐 맞네. 우리 신인왕으로 왔던 호영준이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는 과정을 이제 팬으로서 같이 지켜보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습은 나? 나는 베테랑은 아닌데 나는 사실 김태훈 선수가 되게 많이 생각나.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내가 안 좋은 얘기도 한번 했지만 사실 나는 그 혹사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사실 2018년도에 김태훈이 그때 굉장히 잘해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년도 이제 김강현이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 그때 이제 김강현을 쉬게 해주려고 이제 선발도 가다가 또 불펜 잘하니까 불펜 던지고 그렇게 했어. 난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봐.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근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김태훈을 까면 장지훈도 우리가 몇 년 뒤엔 기억 못하고 깔 거거든. 또 몇 년
기억 못하고 또 올해 또 혹사 당하고 있는 우리 서진용 이런 선수들을 또 비판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물론 김태훈은 다르게 생각하는 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래서 김태훈 선수가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근데 팬들이 이제 짜증내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살 자기는 안 빼고 뭐 그런 인터뷰가 이제 오히려 더 이슈가 돼서 그렇게 프로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냥 난 어쨌든 그 선수가 아픈 손가락처럼 밟혀. 그렇구만. 아니 근데 투수는 살 좀 쪄도 돼. 이렇게요. 야수는 좀 살 좀 찌면 좀 그런 것 같더라. 다음 하시죠. 네. 네. 아이디부터 쌀벌한데. 괴롭다님께서 다들 가족들과 야구를 보고 그런 훈훈한 댓글이 많았는데요. 전 반대로 부모님과 야구를 절대 같이 보지 않습니다. 어허. 야구 볼 때 제 인성을 부모님한테 들킬 수 없어요. 침착하게 보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야구 똑바로 해라. 마치 본인 집에 그렇죠. 집에 야구를 좋아하는 걸 보지 못한 내외 하시네 부모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TV에 앉아서 욕하시는 걸 보면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부끄럽다. 그러고 심한 날은 이제 술을 한 잔 드시죠. 그 너잖아. 아니 나는 욕은 안 해요. 그냥 술을 먹지. 만약에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걸 아시면 같이 한 잔을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비밀로. 아버지하고 같이 한잔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하는데 그런 텐션에서 그런 텐션에서. 약간 롯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술잘알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소에 턴시에 높은 사람 술을 먹으면 오히려 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낮아요? 네. 아 그럼 올라가겠네. 잔잔하신 말이 없으신 분인데 아 그렇죠. 야구만 보면 경상도 그렇게 특이해요. 화가 나셔서 저것들이 지금 야구의 문제인가? 오버했겠네. 문제인가?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절대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상 편지 하나 남기면 저 이것도 기념인데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구함 근데 그 장인어른 이런 분이다. 절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끄럽군요. 네.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요네님께서 넷플 드라마 수리남을 보는데 야구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박찬호가 볼넷 주고 바로 2루타 맞아서 무사히 3루 되니까 극중 마약왕으로 나오는 황정민 캐릭터가 싸우다 말고 TV 앞으로 가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라고 하는데 기아 야구 보는 저랑 똑같아서 웃기면서 슬퍼졌네요. 그렇지. 오늘까지 8연패 기아 타이거즈가 이젠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수리남에 이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밥은 굶어도 이거 야구는 꼭 봐야 되는 거거든.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 어느 리그 말씀이세요? 뭐라고 했어? 어느 리그 말씀이세요? KBO KBO 리그군요.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 8연패 하니까 그냥 라인업도 쳐다보기 싫어져요 라고 해서 남겨주셨는데 수리남의 야구 공도 굉장히 중요한 소품도 나오고 그쵸. 윤종빈 감독님이 야구를 좋아해서 그게 실제로 박찬호 선수한테 백승 때 받은 실제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정우 그 배우도 굉장히 LG 팬이고 네. 하드한 LG 팬이고. 난 중간에 그 외국인 한 명이랑 누구랑 하여튼 캐치볼 하는 장면 저도 나오잖아? 봤어요. 네. 저걸 왜 넣었을까? 너무 처음 야구하는 티가 나는데 저 두 사람 다. 그쵸. 난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대부분- 하정우는 그래도 조금 공을 살짝 때리던데. 그래? 네. 공 때린다는 얘기하니까 나 어제 이제 우리 애들이랑 노을공원에 갔어요. 네네. 하늘공원 옆에 있는 노을공원. 거기서 이제 다른 애들 노는데 우리 둘째 4살짜리랑 캐치볼 했단 말이야. 오. 4살짜리 공을 잘 던져. 태준이가. 그리고 진짜 그냥 한 30개, 40개를 했어 나랑. 그리고 나중에 앉아서 있는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힌 거야. 애가 4살짜리 애가. 그래서 지가 그걸 뜯고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물집 잡히는 데랑 똑같은 데 잡히는 거야. 소름 돋겠다. 오, 깜짝 놀랐어. 4살짜리가 공을 던졌다고 이게 물집이 잡히고. 혹시 내 아이가 아니야. 제2의 오승환 이런 거 안 합니까? 제2의 정현재 좀. 아니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애기도 나중에 야구하다 팀원들이랑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어깨 막 갈아가면서 지금 많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실책하면 진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책 화면이 아니고 그렇게 보내. 실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연습을. 연습을 좀 하자. 이런 거였지. 하여튼 우리 애가 공을 채야 이게 물집이 생기는 그렇지. 거거든. 밀면 안 잡히지. 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우리 둘째를 진짜 야구로 시켜볼까 어제 그 생각을 내가 했네. 했어. 야 그럼 매일 저녁 밥 먹으면서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 나중에 애기가 잘 커서 프로에 갔어요. 그럼 아들 깔 겁니까?
까야지. 현재 코인이 뻥뻥 터지는데. 냉정하게 똑바로 까는군요. 해야지.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안 띄고 지휘를 하면 상관없는데 내 눈에 자꾸 띄잖아. 그렇죠. 아드님 투수하겠다. 아 그래요? 타자. 타자 타자 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왜? 타자가 좋은데. 타자 안 할 것 같아. 집에서 웬 그러니까 공도 잘 채는 거 보니까 던지는 쪽에. 그렇지. 자 넘어가시죠. 네. 1희 1비의 아이콘님께서 타이거즈 최다 홈런 타자인 나지완 선수가 은퇴하는데 아하. 기념 굿즈 제작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10월 7일 평일 은퇴식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공지가 없습니다. 코치 제안도 없었다고 하네요. 나주완 1년 뛰고 기아 2군에서 코치, 김민우도 프랜차이즈 아니어도 2군 거쳐 1군의 수비 코치. 이 팀 왜 이러죠? 뭔데 선수한 팬들한테 이런 짓을 하나요? 안치홍 선수 FA 때 팀 작태를 보고 탈덕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탈덕을 못할 것 같다는 게 가장 슬픕니다. 그렇죠. 아, 참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홀대하는 팀도 없어. 사실 이 이강철 감독님도 굉장히 기아에서의 레전드인데 뭐 은퇴식 행사도 겨우 해줬고 아마 김성환 감독도 이제 물론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긴 했지만 어쨌든 은퇴식이 없었던 케이스고. 매주 나오는 얘기야. 기아의 어떤 뭐 레전드 홀대. 근데 아까 이제 그 선수들이 동기부여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제 과연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럼 그런데 나도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저렇게 내팽개치겠구나. 다른 팀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잘해서 FA가 되더라도 당연히 로열티가 떨어지니까 돈 더 불러야 되고 손해예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뭐 약간 앙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좋은 건 아니다. 넘어가시죠. 현재 PD 미래국장님께서 SSG 팬입니다. 원래 야구가 잘하면 선수 덕, 못하면 감독 탓이라고 하는데 이번 한은,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입니다. 네. 이번 한은 유독 감독 탓이 심하네요. 일요일 경기 온전히 선수가 이겼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달간 하루 걸러 하루 일 안 하는 우리 야수들의 방망이 때문에 3.5게임 차 된 게 맞죠. 마무리도 솔직히 김택형 선수에 이어 서진용까지 흔들려서 바꾸게 된 건데 불펜 상황 생각하면 문승원 선수가 마무리로 승격될 수도 있지 않나요? 당시에는 충분히 상식적인 결정이란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결과론 복귀 후 보여준 구위도 그렇고 노경은 선수의 나이와 체력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른 불펜진보다 나은 차선 중에 차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들어서 폰트도 흔들리고 불안한 선발진을 도와주던 노경은 선수와 문승원 선수가 무너지 이번 주에 감독에 대한 지탄만 하고 있으니 평소 야잡볼 때와 달리 답답함이 남아 댓글을 남겨봅니다. 최근 김원영 감독은 박종훈 선수에 대한 과한 믿음과 하나 롯데전 불론에 대한 책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유준 선수가 불문율 논란은 공이 손에 미끄러졌다. 5점 차에 무슨 고의사고냐 말한 거고 상대 코치가 6점 차라고 대받아친 상황이었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상황을 알아차고 중재하고 나온 거고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느끼셨으면 이번 주 방송을 보고도 또 비슷하게 느끼실까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고 적을지는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저는 얘기한다면 그 상황에서 문승원 선수를 마무리를 쓰는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그 결정을 한 게 본인인 거고 그럼 그 투수가 흔들리거나 부진하거나 할 때 그게 그 투수만의 잘못이 아닌데 그 투수만 그렇게 던지라고 하고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렇지. 비판이었던 거고 마운트 방문이나 방문이든 혹은 뭐 진짜 격려든 질책이든 혹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자꾸 방문하라고 근데 막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 상황에서 코치나 감독이 대신 던져주는 것도 아닌데 마운드 올라가서 뭐 해줄 수 있냐고. 맞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렇다면 모든 팀들이 다 안 해야지. 그렇지. 감독이 왜 필요하고 코치가 그렇지. 필요해. 거기서 유일하게 허락된 사람들이니까 가서 흐름을 끊는 용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말로 진짜 야 그냥 가운데 너 왜 볼지래? 가운데 쑤셔 너. 마저도 내가 인터뷰에서 내가 뒤집어 쓸게. 그렇게 승부하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개소리 해도 돼요. 올라가서. 개소리 해도 그때 김명 감독처럼 올라가서 너 뭐 뒤에 약속 있냐? 그래서 왜요? 왜 이렇게 급하냐?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어떤 거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이 투수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인 거니까 뭐라도 해주라는 거였지. 그게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았다니까 KT랑 할 때는 감독님이 뭘 해주시니까. 근데 어제 이제 결과가 또 그렇게 된 거지. 네.
근데 이거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저는 사회야구에서 투수할 때 감독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감독이 나거든. 아니 근데 모든 감독 그냥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나 내가 내려갈 때 내가 아는데. 그래서 잘 안 올라가요. 네, 얘가 진짜 투수할 그래서 때는. 그런 생각하는 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팬들도 많이 있을 거니 나도 네. 눌러줘. 나 이건 내 생각일 뿐이지 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 괜히 올라온다 생각하면 더 부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냅뒀을 때 계속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럼 그럼. 과정을 바꿔보자는 거지. 뭐라도 결과가 해야죠. 계속 안 좋으니까. 네. 근데도 안 좋으면 그냥 아 감독님은 안 올라도 되는구나. 우리도 받아들이겠지. 안 끊어줘도 되는구나. 제 경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매드범님. 저는 17년째 롯데 팬이고요. 다른 응원팀은 롤에서는 T1, 해축에서는 레알 첼시, NBA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메이저에서는 양키스입니다. 야, 그러니까 한 시즌 쭉 놓고 보면 좋은 롯데 데만 빼고는 다 우승하네. 다른 데서 행운 차이시네. 롯데 제외하면 웬만하면 강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삶이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맞네. 그거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러네. 이 팀이 10년으로 끊어보면 프로 간 건 딱 3번뿐이고 꼴찌도 하고 최근 5년은 7, 17, 88 이거는 예정이니까 사실 예정. 여름쯤 되면 야구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레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팀은 웬만하면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성적 잘 나오는 팀을 응원하는데 마음 한켠에 쉼터가 생기고 롯데에 대한 미련이 좀 덜해집니다. 이게 무슨 팬이냐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년 롯데에게 속으면서 고통받는 걸 힐링하기 위해선 이게 좋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팬이죠. 우린 알지. 팬의 어떤 그건 다 다르니까 나도 다저스 응원하고 말이야. 그렇죠. 다저스하고 카디널스 붙으니까 약간 애매모호하더라. 대신에 다저스가 이기고 최근에 그 뭐야 아레나도가 홈런을 친 경기가 있어요. 만족스러웠어. 만족스러웠겠네. 아레나도가 그 홈런을 치면서 30홈런에 100타점을 그렇죠. 완성했거든. 지금 카디너스에 폴스 있잖아요. 폴스가 네. 드디어 700 700 홈런을. 홈런. 700홈런은 뭐 네. 세레모니도 보고 뒤에 뭐 더가운 영상 다 봤는데 네. 나는 아레나도 홈런 치는 게 더 좋아. 그렇죠. 네. 그 700 홈런을 중계했던 캐스터가 이제 저희 방송 같이 했던 유명 캐스터가 당시 이제 유명 하면서 캐스터. 그랬더라고요. 딱 하고 치는 순간 한마디도 안 해.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역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안 하더라고.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라. 그렇죠. 그것도 상대팀이 작년에 몸담았던 다저스여가지고 또 맞습니다. 다저스 선수들도 굉장히 응원해주고 막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 네. 700개. 와. 넘어가시죠. 오이호이님께서 20일 고척에서 작정 PD님을 봤습니다. 오. 삼성 팬이라 강표님이 야구장에 오셔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잡설 패널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작정 PD님을 보다니요. 삼성 키움 전에 기아 유니폼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봤는데 김태진 마킹이라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보며 작정 PD님을 확신했습니다. 저만 알아보신 건지 두 분이서 보시는데 혹 방해가 될까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삼성 승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했고 너무 반가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겨요. 맥주 들고 가시던데 월요일은 소주, 화요일은 맥주인가요?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네. 제가 맥주를 본다는 거, 먹은다는 거는 야구를 본다는 얘기죠. 이날 이제 강한울의 홈런도 보고. 제가 갈 때마다 사인해 주시는지. 저 뭐 당연히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제가 뭐라고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원하신다면 뭐 맥주도 한 캔 사드릴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아는 체 해주시면은. 맥주도 한 캔 근데 사주고. 나는 강편이 왜 추파추스를 주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 아니, 자꾸 뭘 주시니까 그럼요. 너무 감사한데 난 계속 빈손인 거잖아. 그래서 저 친구가 추파추스를 챙겨갔구나 그런 생각.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큰정 PD님이 팬 서비스하기 제일 편해. 그냥 욕 한 사발 해주면 되거든. 여자 네 인생 망할 거야 이런 거. 어려워. 욕해달라는 망해라. 게 제일 어려워. 진짜 욕했는데 만약에 기분 나빠봐. 그 자리에서 다 팔자지 그것도. 싸대기 맞고 이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누군가가 네. 아들 영장 나왔다고 유튜브 댓글로 근데 오지 떨어지라고. 아니 나한테 뭐 뭐 해달래. 그래서 구속영장입니까? 이랬단 말이야. 형이 드립을 잘못 쳤네. 네가 거기서 슬라이더 던지면 어떡해. 막말을 해달라 그러셨어. 막말을. 나로서는 막말이야. 구속영장이 누가 봐도 막말이야. 난 드립이라고 했는데 볼 빼라 그랬는데 몸에 맞췄네. 되게 굉장히 되게 이렇게 그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받아들일 달렸습니까 수 있지. 뭐라고? 아니 다 댓글로 이렇게 그냥 군대 잘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어려워. 그래 어렵긴 하겠다. 너도 너 딴에는 창의적으로 해야겠다. 아니 나 딴에는 진짜 막말이었어. 그래.
아무튼 넘어가시죠. 네. 고척하니까 TV 생각나는데 맥주 살 때 항상 캔으로 사잖아요. 네. 고척은 페트로 팔아요. 맞아요. 1.5 페트로 리터. 팔아요. 그거 사서 먹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고척은 페트밖에 없던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좋아. 네, 연주는 연주회님께서 잘한 것 같지만 야자배는 꼭 알리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 나이 30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 공무원의 최종 합격을 확인했을 때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마냥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고 또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그중 야잡도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 때 야잡 들으면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도 있고 그랬거든요. 대신 공부할 시간에 예전 유튜브 정주행도 했다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무엇보다 야구장을 마음껏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부산에 사는 삼성 팬이라 라팍은 자주 못 가겠지만 사직에서 하는 삼성 경기는 다 챙길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준 야구 잡설 네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감사하죠. 네. 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힘이 된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수신료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진심이신. 미친 게죠, 미친 게. 나도 그렇게 느껴. 저도 출퇴근할 때 야구 잡소를 항상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화를 내시는 걸 들으면 나 정도 화는 화도 화도 아니다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최근에 화 난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네. 언제가 가장 킹받는 순간이었습니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역전 홈런 맞을 때 조합이 안 좋긴 하다. 너무 피곤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는 걸 예감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3호선에서 관람했습니다. 아니 주말에 출근하면 특근 수당 같은 거 나옵니까?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화가 나지 어머.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휴일이 뭐 주어지나요? 뭐 아니 대체 원래 휴무라든가. 집에서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자진해서 출근한 거라. 아니 그래도 업무니까. 어쨌든. 집에서 하더라도 일은 일이죠. 그렇죠. 이런 행태가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장님 안 보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직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사실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 아까 야구도 끊는다고 했지 그렇지 않았잖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지. 정상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뭐. 다 인생이 그렇지 뭐.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맞아. 이건 맞는 말이야. 취업을 하는 순간 다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무슨 직종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고의리님께서 대표팀에서 고생만 하고 온 우리 영철인데 누가 다큐를 찍으랬나요? 브이로그를 찍어오랬나요? 직원 한 명 공항 가서 유니폼 입혀주고 꽃다발 안겨주고 사진 한두 장 찍어서 인스타에라도 올려주지. 영철이는 광주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대요. 전체 2번으로 훌륭한 자원 얻었는데 기살려줬다면 고단함이 조금은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저 속상하네요. 그저 먼저 댓글로 비유 들어주신 분 계시지만 그냥 날씨 좋은 날도 아니고 비 오는 날 다른 엄마들은 다 우산 갖고 웃으면서 데리러 오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와줘서 비 맞으면 혼자 집 가는 느낌. 아니 이게 최근에 좀 이제 신인들 데려오면은 뭐 구단에서 서비스도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 데려가서 이제 뭐 영상도 찍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우리가 열렸고 근데 이제 그때 청소년 대표팀으로 외국에서 뛰고 있어서 맞아요. 그 드래프트에서 뽑혔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조명을 못 받은 그렇죠. 1라운드 선수들이 이제 청대가 끝나고 공항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1라운더 선수를 맞이하려고 여러 팀들에서 나갔어. 네. 근데 기아랑 쓱만 안 나갔어. 맞아요. 근데 쓱은 그 1차 지명 선수가 1차가 아니었고 그 선수한테 뭐 유니폼도 보내주고 그랬다 그래. 집으로. 청대가 아니라서 근데 일부러 안 나갔지. 근데 윤영철 선수는 이제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왜냐면 근데 이게 윤영철 선수만 안 하고 이제 자기랑 같이 왔던 동료들은 다 그렇게 그럼.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그걸 느끼지 않겠냐라는 상황이었죠.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다른 팀에서 하고 있으면은 왜 다른 팀들이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팬 입장에서는 우리 1라운더가 유니폼 입은 모습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렇지. 그게 좀 너무 킹받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윤영철 선수랑 김민석 선수랑 그 김서현 선수가 네. 야참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DM이 왔는데 그 기아 팬분들인데 갸사모인가? 뭐 네네네. 여기서 갸사모 야잡을 듣고 있는 갸사모 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그 윤영철 선수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서포트하고 싶다고 간식과 그걸 보낸다고 해서 이제 저희 담당 PD 연락처를 알려주고 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받았죠. 네, 그렇게 해서 윤영철 선수는 아직 기아로 입단하지도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아에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팬들한테 먼저 그렇게 팬 서비스 받는 그러니까 구단이 못 해줬지만 또 팬들 가장 또
화력이 센 기아 팬이 있으니까 또 아니, 나도 근데 만약에 구단이 안 나갈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나라도 나갈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네가 뭔데? 얘기가 뭐라 윤학계지 뭐 윤학계. 이거 이제 내가 찍었어 봐 단독으로 나 혼자 가서 유니폼 입혀줬어 봐 우리 조회수 100만 가는 거야. 할 수도 있었겠네. 그렇지. 거부할 수도 있어. 어? 너가 준 일품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 150만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좀 연봉 협상이나 FA 때 분명히 마음에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까 말한 그 나지완 은퇴권이랑 결국은 같은 네, 괴인 이건 거예요. 되게 저는 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비즈니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분들 그렇게 사실 윤영철 선수를 챙겨주는 거잖아. 이 가사모 분들도.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에 댓글한 걸로 뭐 그 뭐야 사장님을 장금에도 잘 볼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감사하더라고. 아, 아, 진짜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97.3MHz 성공 예감 김망입니다. 아니 지금 사장님 장금혜제 얘기 나왔으니 아는 김에 그것도 아, 봤어. 네. 아 근데 참고로 저 야참은 제가 그 전에 그 황금 벨러 쓴 편 이후로 저는 야참에서 저 하차한 거는 네 그냥 혹시라도 해서 말씀 네 드려야 돼.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긴 제 후배가 네. 제가 제로킥으로 나오고 등판해서 플로코세요? 잘 던지고 제 후배가 잘 마무리하고 있다. 네. 능력 있는 후배가 잘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네. 본인 차례십니다. 그리고 또 내 차례지. 네. 잠시만. 나부터 할게. 게으른 사행 천재. 영원님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은 김유성 지명하지 말길. 아. 우리 각자 응원하는 팀은 다르지만 야구 팬으로서 대부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NC가 뽑으면 모를까. 다른 팀은 그냥 NC의 선택에 맡겼어야죠. NC가 대국적으로 포기한 선수를 어떻게 낼름 가져갑니까? 드래프트 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면 암묵적으로 다시 NC의 선택에 맡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을 못했어 나는. NC가 1라운드 아니 1픽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동안 NC가 연고 이슈 때문에 사실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나온 적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간만에 좀 전국구 자원이 나왔다 해서 뽑았더니만 이 난리 났잖아. 그래서 그거 피눈물 흘렸을 거라고. 픽한 다음에 그 픽을 날린 거 아니야. 난 그냥 날린 거죠. 근데 보상 픽도 없어.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 그래? NC가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뽑고 나서 이 선택은 잘못돼서 스스로 인정했잖아. 그렇죠. 근데 2년 뒤에 다시 NC가 그 선수를 뽑는다? 그러면 이 선택까지 틀렸다는 게 되니까 난 NC는 당연히 고려조차 안 했을 것 같아. 안 뽑았겠지 NC는. 그렇게 할 수 근데 있게 이제- 다른 팀들이 열어줬어야 된다는 아니 얘기야. NC가 안 뽑는데 다른 팀이 왜 뽑냐? 그래. 아니, 그러니까 NC 내가 누가 뭘 뽑았는데. 열어주냐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지. NC는 당연히 안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서 NC한테 약간 약간 포커스가 맞춰지고 NC가 또 안 뽑았다. 이렇게 그렇지. 되면 NC한테 박수를 한 번 더 쳐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야. 아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냥 당연히 안 뽑았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2라운드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막 많은 댓글이 올라왔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 사실 김유성 선수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야구 컨텐츠가 많지가 않았어. 그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나도 참 생각을 잘못했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학폭 피해자분들이 남긴 댓글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맞아요. 많이 달렸어. 그러니까 정말 학폭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구단이 그런 걸 생각해봤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심정을 뭔데 너네가 반성하고 있는 걸 판단하고 그러냐는 거야. 그 피해자들은 안고 가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서 나도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게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했던 실수를 한평생 끌고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미성숙한 아이였기 때문에 한 실수를 성인이 됐을 때 반성을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자기가 바로 잡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도 이제 그런 미성년자의 실수를 끌고 가느냐 꼬리표처럼 이거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그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게 일종의 합의의 과정인 거고 사과의 과정인 거고 아니 피해자 부모를 지금 3번인가 고소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 SBS 단독이 또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 그 단독이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걸 내가 안 했을 텐데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야. 고소를 했고 그게 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했고. 항고였냐 항소였냐 그거 뭐라고 하냐 한 번 더 하고 네. 그 안 되니까 또 법원에까지 재정 신청이라고 그래 네. 제2인가 한 번 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강해요. 제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걸 처벌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게 사실이어도 너 얘기하지 마. 그렇죠.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야. 명예훼손으로 건다는 거는 그걸 3번이나 했다는 거는 피해자한테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어떤 일종의 협박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래. 실드 진짜- 칠수 없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했잖아. 미성년자 때 했던 실수를 반성할 의지가 없고 그 부모와 기본적으로 그쪽에- 실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올해까지 있었던 일이잖아. 올해까지. 맞아. 지금 뭐 몇 년 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팬들도 이제 정말 그 근조환을 구단에도 보내고 맞아요. 잠실구장에도 보내고 구단 사무실 안에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댓글은 또리네 팀님께서 다음 주 KT 팬 나오는 거 맞나요? 제발 황재균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A4 세장.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야구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야잡으로 달려왔네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야잡의 KT 팬 고정이었다면 일선발이었을 거예요. 제발 여기 나오시는 KT 팬분 황재균 원고 써서 가주세요. 제발요. 원고까지 썼는데 지금 이미 썼대. 썼지. 이거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아마 KT 팬분들 아니, 다 황재균이 같은 이 정도예요? 네, 올 시즌? 지금 후반기 타자 OPS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WRC 플러스 90.3이고 최근 90.3이면 그렇게 5경기 않은데? 최근 봤는데. 5경기 18타수 1안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인스타의 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데 이제 답글을 이제 약간 좀 뭐라 약간 짜증스럽게 달았어. 기싸움. 그런 단어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인스타에 가서 댓글 다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 하지만 그 실제로 저희 팀의 배재성 선수가 이제 욕 온 DM에 그러니까 욕을 하는 DM에 욕으로 보내는 진짜? 그런 DM이 있는데 그때 팬들은 대부분 사이다다. 아 진짜 속 시원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황재균 선수 이런 행동에 반응이 안 좋은 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역시 결과론이죠. 그렇죠. 18타수 1안타 뭐 이렇게 물론 어제 잘 치긴 멀티를 치긴 했지만 이렇게 안타를 못 치면서 인스타로 그렇게 팬들과 그런 기싸움을 하냐 야구나 좀 더 열심히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고도 썼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누군가의 한 명을 비난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해서 들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DM으로 욕을 보내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그럼요. 선수한테? 그쵸. 나는 어제 사실 진짜 태어나서 어제 DM을 내가 제일 많이 받았거든. 오. 셀럽이네. 정말 셀럽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나한테 보낸 DM은 정말 왕머리 나를 욕하는 DM은 아니잖아. 그렇죠. 다른 다- 선수를 그러니까 그 선수를 까주세요, 욕해 까주세요. 달라고 혹은 우리 팀 왜이에요? 내일 제발 가서 이런 게 진짜 근데 와 정말로 계속 핸드폰이 계속 DM이 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어제 경기 진짜 임팩트가 그렇지. 컸구나. 정말 단기전에 한 경기처럼 생각했구나. 정말 뭐 한국 시리즈 한 경기. 근데 난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한테도 이렇게 왔잖아. 근데 정말 특정 선수나 만약에 감독이 이런 SNS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욕설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실 적시로 너는 팀한테 도움이 안 돼. 아니면 후반기 너는 OPS가 0.7이 0.5가 뭐니 18타수 뭐. 1안타 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그냥 이렇게만 와도 킹받겠다.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도 현재 코인도 우리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웃자고 얘기하는 것도 계속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근데 그게 그럼 반대로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선수가 경기력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은 드는 거지. 근데 야구 잡설에 와서 남기세요. 욕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해우소지 뭐. 음. 근데 만약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누구야 타격 메커니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하체로와 그 간결한 백헤드를 어떻게 글러브를 팀을 바꾸고 남긴다면은 아니 근데 글러브 그 얘기도 바꾸고. 내가 봤을 때 그 선수 그것도, 수백 번 들었다고. DM에 남기면 안 돼. DM에 남기면 안 돼. 그 사람은 다이렉트로 가는 메시지잖아. 아 그렇죠. 저희는 IDM 인다이렉트 메시지로. 아니, 본인이 보기 싫으면 사실은 야구 잡서는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맞아요. 보라고 막 이렇게 누가 칼 들고 협박하니? 근데 DM은 바로바로 딱딱딱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완전 결이 다르다고 나는 생각해. 그게 정말 황경인 선수의 메커니즘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야 보통 사람들은 야구 팬들은 메커니즘으로 야구를 보지 않아 타격을. 좋아. 야구를 계속 보실 거니까 어떤 타구들이 나옵니까? 아니요 황재균을 좀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 타순이 이런 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부진한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면접도 저렇게는 안 했겠다 진짜. 지금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고 그러니까. 아니, 땅볼이 많이 메커니즘까지 나옵니까? 분석해서 왔어야 찐이 했나라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야 뜬공이 많이 나옵니까?
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안타 빼곤 다 나온다. 네. 스프레이 히터야 아웃이. 스프레이 히터야? 스프레이 아우터. 아 근데 누가 황정현 댓글 그런 거 있어. 뭐뭐뭐뭐 빼고 다 아웃됐네요. 사이클링 아웃. 야, 그럼 선수가. 사이클링 이게 뭐 아웃. 총체적인 난국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댓글로 남긴다고 인스타에. 그럼 황정현 아, 근데 그건 거기에다 이제 댓글로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아, 그렇게 그런 반응하게 느낌.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그럼 SNS 안 하면 되지 않나? 야, 그게 근데 누구보다- SNS 할 자유까지 없냐 선수가? 아니 이게 그렇다면은 그거는 DM이 오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일 아닌가? DM을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댓글을 막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야구 선수들 아니 근데 SNS 자체가 그게 소셜 해갖고 개인의 공간이라는 뜻인 거잖아. 번역을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야구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다는 건데 사실은 안 보내야 돼. 아, 그건 그렇죠. 당연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거고 선수가 SNS를 시작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이 정도까지 힘들게 살 필요 있는가? 만약에 힘들다면 본인이. 근데 너도 트위터에서 욕 잔뜩 먹고 지웠다고 요즘 다시 하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나 그게 싫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내지 마세요라고 할 순 없으니까 내가 끊었잖아. 근데 이제 버틸만 하니까 다시 기어 나오는 거지. 그런 거지 이제. 네. 결론은 이제 야구를 못하면 뭘 하든 안 좋게 보인다. 그래. 야구만 잘하면 인스타 다 야구만 잘하면 인스타를 하든 술을 마시든 연애를 하든 그치. 결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맞아요. 그래. 야구만 잘했으면 좋겠다. 김상수 메커니즘 손봐야 된다. 갑자기? 한번 하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어제 봤는데. 왜 굽히고 잘 이렇게- 친다며? 아니 또 갑자기 이렇게 찍어치는 게 나와. 이렇게 찍어치면 안 되고 네. 올라가게 찍어쳐야 된다. 각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틈새 시장을 파시네.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누굽니까? 정말요? 네. 한때 야구의 일희일비님께서 한때 MBTI 권위자. 권위자로 불린 자로 이번 야구 감독은 P인가 J인가에 대해 답해보고자 합니다. 저 권위자예요? 미친 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민을 우리 했습니다. 강편에 순화를 해줬잖아요. 흔히 쉽게 J는 계획, P는 즉흥이라고 해줘도 말하는데요. 좀 더 명확히 말해보면 본인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J,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면 P인 것이라고 합니다. P가 즉흥적인 경우가 많은 건 계획이 틀어져도 그 상황에 맞추어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라 굳이 빡센 계획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P도 계획을 빽빽하게 세우는 타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를 못 지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제2유형이 매우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플랜 B, C, D를 미리 고려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버릇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독은 P여도 J여도 상관없습니다.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똑같아. 다 기승전 잘잘. 잘해야 된다. 야구는 잘해야 된다. 네. 명언이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P 성향이고 제가 J 성향인데 뭐 데이트 코스를 갔는데 예를 들어 여기 오늘 쉬어 혹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제가 짰잖아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진짜 여자친구 뭐 딴 데 가면 되지 이런데. 지난 토요일에 현우 그 여자친구분과 우리 와이프랑 나랑 술을 한잔 넷이서. 했는데 넷이서. 아하. 아니 현우 와이프 될 분이랑 나랑 성격이 비슷해. 네네. 약간 P 성향이고 우리 와이프랑 현우랑 약간 또 성격이 약간 또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 네네. 그런 분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현우야. 네. 너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너 J야? 같이 여행을 가면은 계획을 하나도 안 짜더라고요. 심지어 다 찾아놔. 제가 계획을 다 짰는데 그 계획을 심지어 망쳐요. A로 가야 되는데 A, B, C도 아니고 알파로 가가지고. 야, 이건 그거는 뭐야? 야, 근데 너네 둘은 왜 여행을 다니냐? 둘이 가셨어요? 단둘이? 한 세 명이랑 LG 팬 갔는데. 셋이 가서 엘로끼라서 러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밤에 세이버 틀어놓고 야구 보고 세 있었어. 명이서 이렇게 따닥 보고 있고 해외까지 가서 그 백사장 그 자가 있는 데서는 멀리 던지기 하고 해변가에서 그 LG 캐치 유니폼 스톤 하고 입고. 있고. 한 1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요 한 코로나 직전에 갔어요. 그렇구나. 저도 유럽 여행 가서 매일 낮에 공원에 앉아서 야구를 봤어요. 아 거긴 또 낮이구나. 야 나도 미국 출장 갔을 때 밤에 유튜브로 야구 보고 그랬어. 아 다 그렇죠 뭐. 혼자 진짜 어쩔 수 호텔방에서. 없어. 밥은 굶어도 나도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이만수 그거 좀 위험한데? 이만수 감독님이 한국 시리즈 갔을 때거든. 아 위험한데? 와이파이 터지는 데마다 점수 실시간 확인하려고. 아직 살아계시네요 그런데. 어. 신혼여행은 그러면 안 되지. 너도 할 거잖아 시동이. 아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을 2월에 갑니다. 스토브리그 기사 보겠네. 야, 누구 사왔대. 누가 보내주면 보긴 할 듯. 네. 네. 민우로님께서 안녕하세요. 배트를 컨텐츠로 하는 미국 유튜버 채널을 우연히 보다가 한국에서 제작하는 알루미늄 배트로 500피트 그러니까 152m 이상의 홈런을 넘기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영상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알루미늄 배트 반발력 규제가 없어 미국에서는 선수 보호 차원으로 불법이 된 높은 반발력의 배트들이 계속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배트들이 대부분 사인 야구 경기에서 쓰일 텐데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인 야구에서 배트나 글러브 같은 야구용품 때문에 경기에 불합리하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생기나요? 야잡의 사야 선수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댓글 남겨봅니다. 네. 불합리한 경우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배트 들고 치는데 뭐. 그런데 이제 그 너무 타구 속도가 빨라서 위험하다. 다치는 경우는 옛날에 있어서 최근에는 그 반발력이 너무 높은 배트들을 규제하는 리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또 말씀하세요. 박병호 배트라고 불렸던 게 뭐죠? 박뱅. 박뱅 배트. 그거 못 쓰지 않나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단무지도 그거는 있고. 벌써 몇 년 전이어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배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랑 단무지라고 했던 단무지, 그렇죠. 배트는 제가 그 투수할 때인데 삼루수가 되게 무서워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잘 치는 사람이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선출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나무 배트 들고 치게 하는 데가 네, 많아요. 그런 식의 로컬들이 좀 많이 정착이 됐죠. 그리고 선출이 아닌 사람들은 잘 쳐봐야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 인조잔디 구장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땅 구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알루미늄 배트 그리고 알로이 배트는 사실 그렇게 또 반발력이 심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백브로스라는 그 콘텐츠를 봤는데 정확하게 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위험한 배트, 카본 배트들이 있어. 그걸로 치면 진짜 엄청날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배트들은 그냥 피하면 돼. 아니 투수는 위험하지. 네네. 그래서 제가 3루를 보는데 카본 배트들을 치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타구 속도 엄청 빨라. 네. 그래서 큰 글러브, 외야 글러브로 뒤로 한 2발짝 물러선 다음에 피합니다. 피하거나 그냥 잡어. 그냥 피하는 감독인 것도 제 마음은 아니야. 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나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진짜 선수들이 쓰는 알루미늄 배트는 다 규제가 있어요. 배트 규제가 다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야구를 하다 보면은 배트나 글러브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기보다는 구장 컨디션 때문에 그렇지. 맞아. 막 구장이 안 울퉁불퉁하거나 맞아. 파여 있거나 불규칙하거나. 심지어 그 베이스도 최근에는 고정이 잘 안 돼 있어서 밟다가 막 발목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아는 사람은 글러브 때문에 자기 글러브 끈 밟고 넘어져서 크게 다칠 그건 뻔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100%다. 다 팔자다. 글러브의 잘못은 아니다. 저 글러브 잘못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고 했어. 롯데 잘못은 아니죠? 거기 롯 넘어가시죠. 네. 이한찬 저 아닌가요? 현호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댓글들을 다 읽어주셔가지고 이걸 읽어. 자, 아니요.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있어요. 예. 지방팀 살아나라님께서 권희동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았지만 글씨는 맞은 줄 알고 어필했으면 그런 값도 할 텐데 나중에 화면 잡힐 때 안 맞은 걸 알고 있었네요. 예전에 박찬호 오세스 친 걸로 나간다고 얍삽했다 했던 NC 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포수는 어필했다는데 김종국 감독님 뭐 하시는지. 저는 명쾌합니다.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근데 이걸 못 잡아낸 상대 그 기아 감독이랑 이걸 정확하게 판정 내리지 못한 심판들이 바보다. 심판은 뭐 소리 듣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독이 어필 안 했고 이게 아니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다고 들었는데? 비디오 판독 못 쓰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아. 핏바이 피치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닙니까? 앞에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뭐 감독이 어필 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그거랑 그리고 권희동 선수가 했던 말이 분석해 보면은 안 맞았어가 아니라 어디 맞았어라고 분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분석이라는 게 또 하기 나름이라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석이 거. 이제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 경우가 그러니까 많어. 뭐 여기 맞고 뭐 헬멧 맞았어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한 상황. 그리고 맞았는데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살짝 유니폼 스치면 스치고 이런 어떡하냐. 거 몰라요. 어. 그래서 이제 태그되는 것도 자기가 몰라요. 유니폼이 태그되고 이런 거. 안 됐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살짝 스치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뭐 아웃세이브 이런 것도 당연히 투수는 야수는 세이브라 그러고 수비는 아웃이라 그러고. 그럼. 근데 이거는 그 개인의 양심에 맡기려면은 의미가 없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 훔치는 스포츠인데. 그럼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AI 심판이 도입되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축구나 이런 데서 터치아웃 판정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이나 그 공에 센서? 센서를 부착하는 거야. 그래서 딱 터치하면 빨간색 팀이면 빨간색으로 공이 바뀌고 그게 빨간색 사람인지
화내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경기 전에 자기 센서를 다 이게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봤자 나오는 사람 30명인데. 천년 이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너 은근히 쉬울 것 같은데. 축구는 제 생각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구는 근데 공이 너무 많다고. 그것도 뭐 이제 다른 센서로 방법을 하면 되지. 찾아야겠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에 밟는 순간 불이 들어오게 그건 하고 있을 것 같아. 글러브에 그 들어오는 순간 불이 들어오게 하면은 어디가 따닥인지 딱 보이잖아. 야 근데 태권도도 그렇게 먼저 그럼요. 때리는 걸 하는데 그래도 자꾸 오류가 나잖아. 그래도 최소한 펜싱도 그 그렇고. 전자호구를 한 다음부터는 어. 이 판정 시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저 호구가 이상한 애 얘기는 나와도 심판이 나쁜 놈이네 누구 편들어주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과들이 힘내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과십니까? 문과입니다. 아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도 오문과. 네. 우승이라는 가능 세계님께서 오늘 고척에서 홈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왜 이 팀을 좋아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키움 팬이신 것 같네요. 팬 없다고 항상 무시당하는 우리 팀. 오늘은 내야 4층 제외 거의 다 매진시키고 외야도 많이 찬 모습에 그래도 팬이 많이 늘었구나 싶어서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응원 소리가 작아서 서러웠지만 오늘만큼은 포시 생각도 나고 응원 소리가 들려서 또 울컥했고 선수 유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나타난 신인 선수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선배가 된 신인이었던 우리 이정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울컥했네요. 우리 팀에서 키운 선수들로 하는 경기 그 과정 속에서 커가는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을 야구들 선수 키워서 파는 구단이라고 놀림받아도 우리 팀 팬들은 아는 우리 팀의 매력이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남겨주셨는데요. 화가 나도 슬퍼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팀이기에 내년에도 또 응원하게 되겠죠 라고 이제 키움 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게 사실 시즌이 끝나갈 때쯤이면 막 아쉬웠던 경기도 생각이 나고 또 기억에 남는 경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 내가 이 팀을 그래도 좋아하는구나 하는 과정을 다시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야구를 끊지 못하고 또 내년에도 굴레에 빠져. 그렇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우시는 거 아니죠? 뭐 내가? 네. 뭐 내가 왜? 또 응원하신다잖아 이러면서 우는 거. 생각했어. 기본고를 여기서 생각한다고? 아니 뭐 한 시즌 동안 사실은 그래. 키웠어. 그 선수를 빼주지 않고 그 선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결과가 다 안 좋게 된 결과가 거야. 안 좋- 그래서 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지. 내년에는 조금 잘 회복하고 아 그러니까 보완하여. 그 메커니즘 바꿔야 되는데. FA 아니야? FA여도 선언하겠니? 선언 안 할 그걸 안 수도 할- 있는 것이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효켑님께서 효켑 야구 잡설 즐겨 듣는 30대 중반 직장인 서울 사는 롯데 팬입니다. 너냐? 롯데 이렇게 끝나는 것 같으네요. 너냐? 개인적으로 야구 덕분에 너무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빠는 무뚝뚝한 부산 사람 그 자체입니다. 간지럽다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도 나가버리십니다. 엄마를 통해서 듣고 진짜로? 있습니다. 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가족 여행처럼 길게 시간을 보내는 일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올 추석을 앞두고 용기 내서 먼저 아빠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아빠 연휴에 사직 갈래? 평소에 답장도 응 아니 고마워 정도 딱히 할 말이 없으면 답장도 없는 경우 부지기수인 아빠인데 정말 30초도 안 돼서 카톡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 이런 반응이 처음이셔서 사실 너무 놀랬어요. 아빠 목소리에서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야구 잡설에서 야구로 인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TV 시청 함께하고 저녁 먹으며 야구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사업으로 아버지가 바쁘셔서 아빠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일요일 점심뿐이었는데 그때 꼭 야구를 봤다는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네. 추정을 하셨대. 아빠가 네네. 야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직관 가신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가족석을 큰맘 먹고 테이블석을 예매를 했는데 5 가족에 너무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대. 그러니까 남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생각보다 야구를 잘 아셨고 네네. 아빠가 온갖 썰을 풀어주시고 오. 그날 역시나 롯데는 졌어요.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군요. 네. 간만에 직관에 여운이 남았는지 집에 돌아온 아빠는 은근히 고기라도 구워 먹자고 가족들 다 불러 앉혔고 정말 2시간 동안 야구 얘기만 하셨다. 그날의 그 얘기들이 야구에 대한 얘기 반 그리고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보낸 즐거운 반이라는 걸 알아서 많은 감정이 스쳤고 아마 영영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 딸이 먼저 손 내밀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건 늘 어렵다. 그래서 외로울 아빠에게 종종 얘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감정도 시간도 나누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카톡 한 번 하는데 오랜 고민을 해야 하는 아빠께 같이 야구 보러 가자고 이렇게. 제가 이걸 네.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요. 네. 저도 그러면 오늘
카톡을 보내서 오. 사실 나 KT 팬이야. 그거까지는 말을 그건 못하겠고 다시 그거 선 넘는 거지. 커밍아웃 느낌인데? 그렇지. 아빠 서울 와서 야구 볼래? 좋다. 서울까지 안 간다? 뭐 하러 가노? KT 롯데 경기 남았나? KT 롯데 경기. 사직에 가셔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이대호 우승식 경기표 어떻게든 구해갖고 아버지가 오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아니 뭔 일 있나? 너 혹시 뭐 잡소리 그딴 거 듣는 거 아니지? 막 그런 소리 아니겠지? 아빠는 어떻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유튜브를 잘 모르십니다. 다행히도. 혹시 팟빵을 아신다든가? 아니야. 아버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그건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굉장히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저녁에 따지고 전화 보면 온다. 50대, 60대 분들이 유튜브 채널 시청 시간이 제일 시청 시간이 제일 길어요. 맞아요. 아버지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쉬시는 시간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 나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네, 한번 내가 어제 나도 이 댓글을 읽다가 어제 나도 되게 밤에 울컥했거든. 밤에. 그치. 왜 그러냐면 나도 아빠, 그러니까 야구의 연결고리 하면 아빠거든. 우리 아빠가 야구를 봤기 때문에 나도 야구 팬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이대호가 잠실 은퇴식이 있었잖아. 네네.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을 해봤지. 가자. 나는 LG랑 예. 지금 하고 있는 롯데를 응원하고 이대호를 응원하고 아빠는 LG를 보시라. 왜 그러냐면 아들이 뜬금없이 롯데 대 LG를 보러 가자고 하니까. 그쵸. 근데 아빠가 그러니까 인천 사시니까 그 잠실까지 멀다. 갔다가 그 시간에 늦게 끝나서 혼자 못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많이 늙었구나. 예전에 아빠가 차 태워줘서 내가 야구장을 다녔었는데 맞아요. 아빠가 슈퍼하니까 경기 시작 전에 나 동원구장에 내려다 주고 다시 장사하러 가셨다가.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 임마. 그렇지. 계실 때 잘해. 계실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저도 그러고 보면은 저도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좀 나는 게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야구장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는 거야. 몸이 불편해서. 그거가 좀 기억에 나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LG랑 경기였는데 기아에 장문석이라고 있었어요. 마무리 투수가. 근데 이 양반이 불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씨 똥줄 탄다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부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축해서 화장실 가는데 그 사이 경기가 끝나 있어. 내가 그걸 못 봤잖아. 그래서 되게 심통이 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때. 네, 고등학교 때였죠. 그 당시에 그냥 뭐 그게 뭐라고 좀 그렇게 짜증내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슬픈 추억이긴 하지만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경기 끝나고 인천까지 태워다 주고 오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너가 다음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안 된다는 거야. 난 되는데. 또 부모님 또 그러시지 또. 근데 그런 양반이 왜 이번에 말고 저번에 왜 LG랑 SSG랑 할 때 오지랖 말로 홈런 치니까 냅다 전화 와갖고 봤냐? 그거 왠줄 알아요? 누구 아빠라 그래. 근데 그 경기 결국 우리가 이겼거든? 전화가 안 와. 형이 해야지 그거. 먼저 드려야지 전화를. 똑같잖아 그럼. 그렇지. 다음 우리가 그냥 그 1승 1무로 끝났거든? 그때까지 연락이 없더라? 그치. 그리고 추석 때 만나서 아빠 그날 왜 전화했었어? 하니까 그럼 어제는 연락 안 하셨어요? 어제. 어제는 연락 안 했지. 아니 아빠가 연락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안 했어. 한 번 했더니 이제 이재중 전화 딱 했어요. 뭐 잡산해서 보면 되지 이랬나 보다. 안 보셔. 여튼 뭐 공통의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야구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있으면 좋아. 세대 간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뭐 나만 해도 롤을 몰라. 우리 그쵸. 아들이 나중에 무슨 게임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걸로 뭔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야구라는 것은 굉장히 시대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볼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열리니까 또. 내일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뭐 이거 추억 쌓으셨다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정말 길게 남겨주셨어.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정성이거든. 맞아요. 감사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